보고 싶어 하죠. 내가 아무리 바빠도 걔랑 데이트를 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2-3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변을 둘러보세요. 칠봉이 같은 애가 흔하지 않다고요. 원빈이 흔하지가 않아요. 강남역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원빈 같은 애들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수많은 여성들이 원한다고요. 이런 애가 희소한 애들이에요. 겁나게 많이 원하는데 많이 공급이 안 되죠. 이게 희소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또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까요? 누가 봐더라도 혐오감을 주는 골룸같이 생긴 남자가 있어요. 1시간 동안 데이트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하죠. 그죠? 이런 게 희귀한 거죠. 희귀한 겁니다. 희귀한 거. 그러니까 희귀는요, 인간의 욕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써볼게요. 절대 개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작은 경우죠. 이게 희귀입니다. 그죠? 그럼 희소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공급이 돼야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공급이 돼야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문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를 처음 하신 분들이 전부 다기 때문에. 자, 시베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명이 살고요. 여기도 100명이 살아요. 근데요, 이 시베리아에 이 100명 중에 한 3대 정도의 에어컨이 있어요. 네? 3대 에어컨. 적도 지방에는 에어컨이 한 80대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어디가 희소한 거예요? 이쪽이죠. 숫자랑 관계없다고요. 이 시베리아의 에어컨, 이 정신병이죠. 이상한 거죠, 이거. 거기 에어컨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존재량 자체가 작다고 해서 희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개체수가 작은 건 희귀고, 아무리 그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공급이 되어진다면 그거를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희소한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인간의 어떤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경제학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자원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족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느낌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만족감이 더 크냐 아니면은 비용이 더 크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만족감이 더 크다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비용이 더 크다면 그 행위를 또는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생각해야 될 비용이 2번에 있는 기회비용입니다. 이게요. 자, 기회비용은 뭐 대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요,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따라서 기회비용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대안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일단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책에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다른 대안의 가치를 의미한다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된 대안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이게요. 이게 또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이고, 보통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통한 만족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만족감은 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한 거고, 이 만족감 우리가 경제학에서 편익 또는 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익, 효용, 만족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보다 커야 되냐면 얘보다 커야 된다고요. 예.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에 따른 만족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선택함에 따라 가지고 포기된 대안들이 있겠죠. 그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게 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1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투자의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게 자, 정기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으니까 채권형 편들라고 합시다. 자,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3.2% 주식했을 때 자, 5%. 그다음 자, 이게 3%. 자, 부동산 했을 때 자, 2.5%. 이게 다 예상 기대치인데요. 이게 1년 후에 현실화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우리 현금 자산 1억 갖고 뭐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해야 되죠.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현실화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선택했다고 하면 이것을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된 대안들이 하나, 둘, 세 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건 뭘까요? 정기예금이죠. 이게 기회비용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요, 미친 척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선택함에 따라 이 세 개가 포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포기된 대안 중 가치가 가장 큰 건요? 주식이죠. 이게 기회비용이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그럼 기회비용이 뭐죠? 주식입니다.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그럼 기회비용이요? 정기예금. 이걸 선택하면요? 주식이죠. 이걸 선택하면요? 주식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100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기회비용은 2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100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기회비용은 2개까지밖에 안 나오죠. 자, 이걸 말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얘가 최선의 투자의 대안이죠. 최선의 것을 선택했다면 기회비용은 차선책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기회비용은 무조건 최선의 선택이죠. 최선책이죠. 이해되세요? 의사표를 해주세요. 뭐 이해가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예.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면 차선책이 기회비용이 될 것이고,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선의 선택 그 자체가 기회비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최대 2개까지 나온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나오다가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또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나오는데, 이제 계산하는 게 좀 있어야 돼. 계산하는 방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서브노트라든지 아니면 공간에다가 좀 잘 좀 써주세요.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음에도 내용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더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회 비용은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묵시적 비용이다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기회비용.